안녕하세요, 예든입니다. 저축 잘 하고 계시나요? 저는 예적금 꽤나 좋아하긴 하는데요. 사실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얕잡아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저축 습관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금 손실 없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재테크의 기본, 레벨 1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처음에 접근하려면 뭐가 뭔지 생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예적금의 기본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예금적금 차이점이나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등 기초 개념 확실하게 잡고 갈 수 있으니 꼭 보시길 바랄게요. 가시죠! 먼저 예적금의 기본 정의부터 짚고 넘어갈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을 통장에 넣고 자유롭게 입금하고 출금하죠. 이렇게 자유롭게 돈을 넣었다 뺐다 하는 통장을 자유입출금 통장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돈을 자유롭게 입금하고 출금하면 편하긴 하겠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돈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 관리가 어려운 상품이니 금리를 상대적으로 낮게 줍니다. 반면 사람들이 돈을 은행에 어느 기간까지 묵는다고 약속하면은 은행 입장에선 돈 관리가 더 쉽겠죠? 그래서 은행에서 일정 기간 동안 돈이 묶여 있도록 만든 상품이 예금이나 적금이고 은행이 그 대가로 예적금 이율보다 더 높은 이율을 주는 거죠. 적금은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50만원, 1년 동안 다 합치면 600만원을 예치하는 적금을 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2024년 1월에 50만원, 2월에 50만원, 3월에 50만원 쭉쭉쭉 해서 12월까지 예치하면 그 2025년 1월에 만기가 되어서 받게 됩니다.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직장인하고는 저는 찰떡궁합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목돈을 은행에 특정 기간 동안 묶어두고 약속된 이자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1년에 600만원짜리 예금을 들었다고 생각해볼게요. 적금과 마찬가지로 2024년 1월에 목돈을 예치를 하고 2025년 1월에 만기가 되어서 받게 됩니다. 그럼 적금 4%랑 예금 4%가 있으면은 뭐를 드는 게 더 좋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적금 이율이 예금 이율의 2배는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은행은 입금된 돈에 이자만 쳐줍니다. 표의 원적을 보면 예금은 전 기간 동안 예치금의 전부가 입금된 반면 적금은 전 기간 동안 예치금의 절반만 입금이 되어 있는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적금 이율이 예금 이율의 2배는 되어야 둘이 받는 이자가 비슷해요. 미리 이자를 알고 싶으면 네이버에 적금 계산기 혹은 예금 계산기라고 검색해서 이자를 확인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는 같은 이율이어도 적금이랑 예금의 이자 차이가 2배 정도 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돈을 어디다가 넣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시중의 금융권에는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위로 올라갈수록 법의 보호도 많이 받고 안전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불안정한 경향이 있습니다. 제1금융권은 우리가 흔히 하는 은행법에 적용을 받는 기관이에요. 구체적으로 법까지 알 필요는 없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은행들 있죠. 그 은행들입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같이 그냥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은행들도 있고 인터넷 뱅킹이 메인으로 된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K뱅크 등등이 있고요. 경남은행이나 전북은행 같이 지역은행들도 다 제1금융권입니다. 제2금융권은 은행법에는 적용을 받진 않지만 금융제도권인 기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법으로 들어가면 너무 딥해져가지고 예시를 들자면 저축은행이나 우체국, 새마을금고, 수협 같은 은행들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제2금융권이 제1금융권보다 안전하지 않으므로 보통 예적금의 이율을 따지기 시작하면은 제2금융권이 제1금융권보다 더 높아요. 제3금융권은 대부업체 쪽입니다. 여기는 사실 예적금이 없으니 생략을 할게요. 여기서 돈을 빌리실 순 있지만 재테크하는 입장에서는 돈을 안 빌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자가 1년에 20% 정도로 어마무시하거든요. 아무튼 살짝 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제2금융권이 제1금융권보다 예적금 비율은 더 높은데 아무래도 제2금융권 자체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마음에서는 살짝 불안하실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 대출을 받는다 하면 제2금융권보다 제1금융권을 추천합니다. 대출 이율이 훨씬 낮거든요. 예금자 보호법을 아시나요? 왜 우리 같은 사람이 은행에 돈 넣었다가 피 같은 돈을 잃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있는 제도입니다. 은행마다 최대 5천만 원씩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내가 은행에 돈을 넣은 뒤 은행이 망해도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5천만 원까지는 보호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예금자 보호법은 은행 브랜드마다 5천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국민은행에 4천만 원, 하나은행이 6천만 원을 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시간이
시간이 지나서 운이 나쁘게 이 두 은행이 모두 파산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국민은행에서는 4천만 원을 풀로 받을 수 있지만 하나은행에서는 6천만 원보다 이하인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니까 5천만 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금이 1억이지만 그래도 양쪽으로 다 돌려받아서 9천만 원까지는 지킬 수 있다라고 법으로 보장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은행에 너무 돈 한꺼번에 넣지 말고 좀 나눠서 넣어라 라고 얘기를 한 게 이 법 때문에 나온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예적금에 좀 뭐가 다르고 그리고 어디다 넣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잡혔어요. 그러면 이제 이 돈을 이율 높은 곳에 넣고 싶잖아요. 이율 높은 예금과 적금은 어디서 찾을까요? 저는 주로 네이버에 그냥 예금 혹은 적금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럼 은행, 저축은행, 신협 순서로 높은 금리부터 보여줘요. 그리고 그 적금이나 예금에서 해당 금리를 충족하려면 다양한 조건도 같이 보여줍니다. 첫 거래해야 한다든지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든지 그런 조건들이요. 내가 원하는 기간이나 은행 등을 필터로 걸어두면 더 편하고 읽어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예적금으로 둡니다. 방금도 말했지만 적금금리는 예금금리의 2배여야 되는 거 알죠? 단순히 퍼센테이지만 비교하지 말고 상품도 꼭 같이 보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뉴스의 예금 특판 혹은 적금 특판이라고 검색합니다. 그럼 뉴스에서 요즘 핫한 예적금을 예시로 들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해당 상품을 보면서 요즘은 뭐가 핫하고 어느 정도의 금리로 나오는구나 등을 볼 수 있는 거죠. 유튜브 채널에도 가끔 정리해서 올려주시니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예적금의 경우는 답이 딱 하나입니다. 높은 이율 거 찾아서 들기. 검색해보면 요즘 예금들은 4% 전후에 형성이 되어 있으므로 저는 5천만 원 이하로 제2금융권 4% 예금에 들 것 같고요. 적금의 경우 예금 이자의 2배인 8%를 초과하는 적금이 아니라면 굳이 들진 않을 것 같아요. 나는 제2금융권은 좀 꺼림직하다 하면은 제1금융권 상품들 위주로 들으시면 되고요. 사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율이라던가 과세 이연 등의 팁으로 같은 이율이어도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팁이 있는데요. 해당 팁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예적금에 대한 기초를 잡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